간단한 시메트리컬한 OT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회로가 있습니다. 입력 디퍼런셜 페어는 M1, M2가 되고요. 그거의 바이어스 커런트는 M9이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M2의 게이트 쪽을 플러스로 보고 M1의 게이트 전을 마이너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시간은 플러스 V는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를 스몰 시그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C가 같으면, 즉 M1M2 게이트 전압이 같으면 요 커런트가 I9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M1M2가 매칭이 되고 게이트 전압이 같으면 여기는 테일 커런트 절반이 흐르죠. 그죠? I9이 흐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9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그 전류는 M3, M5의 커런 미러인데 디바이스 사이즈 B가 1대 B니까 여기는 전류가 I9 디바이 2의 B배가 되겠습니다. 그게 M7과 M8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류로 이렇게 카피가 되죠.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B 타임스 I9 디바이 바이 2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M2에 흐르는 커런트는 M4와 M6에서 B배만큼 카피돼서 이쪽에 흐르는 커런트는 B 타임스 I2분의 I9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C 커런트는 디바이스가 다 매칭이 되면 이쪽 K쉘에서 4번 노드에서 DC 커런트는 일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공급해 주는 게 B 타임스 I9이 되고 M6가 가져가는 전류가 M6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K쉘이 성립하죠. 자, 이제 이 스몰 시그널이 가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스몰 시그널이 이렇게 되고 이거를 V인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스몰 시그널 절반이 이렇게 스몰 시그널이 이렇게 흘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V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전압이 M1의 게이트 전압이 M2에 비해서 플러스가 되면 여기는 소스 드레인의 전압이 낮아지죠. 그죠? 게이트 전압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델타 I만큼 더 흐르면 이쪽은 반대로 델타 I만큼 더 흘러야 여기 3번 노드에서 KCL로 I9이 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델타 I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I는 게이트 전압이 걸리는 게 2분의 V인이고 거기에 GM이 밸런스 되면 M1M2 GM이 같습니다. 이게 1번, 2번 GM이죠. 이렇게 델타 I가 흘러요. 자, 이름 델타 I가 이 B배만 카피되니까 여기에 B배의 델타 I가 흐릅니다. 그러면 7, 8의 커런 미러에서 마찬가지로 B배의 델타 I만큼 흐르죠. 그죠? 자, 반면에 M2의 커런트의 스몰 시간에 의해서 델타 I만큼 덜 흘리니까 1대 B에 의해서 여기도 카피가 되는데 B배의 델타 I가 되죠. 자, 그러면 아웃풋 커런트는 4번에서 KC를 성립해야 되니까 아웃풋 커런트는 어떻게 되나요? 아웃풋 커런트는 2배의 B 타임스 델타 I가 됩니다. 그럼 얘를 보면 되나요? 스몰 시간에 이렇게 되나요? 스몰 시간에 델타 I가 이렇게 되니까 2의 V인 타임스 GM 1, 2가 델타 I죠. 거기에 2B니까 얘는 전류가 어떻게 되면 GM 1, 2 타임스 B의 V인이 됩니다. 자, 요게 이 회로의 이퀴벌런트 GM이 돼요. 입력 디퍼런셜 페어의 밸런스 때 GM 타임스 이제 요 멀티플리케이션한 B배만큼에서 GM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 볼테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스몰 시그널 볼테이지는 어떻게 됐습니다. 여기 전류 변화량에다가 여기 4번 노드에서의 이 AC 스몰 시그널 저항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M8의 드레인 소스 전압과 M6의 드레인 소스 전압이 병렬로 돼 있죠. 즉 아웃풋 임피던스는 approximately R8과 R56가 패러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류, 스몰 시그널 전류에다가 요 아웃풋 임피던스 보면 스몰 시그널 출력 전압이 되겠죠. 그럼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출력 전압은 이펙티브 GM에다가 타임스 RO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V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곱하면 어떻게 되면 이펙티브 GM은 GM 1, 2의 B 타임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RO는 RO8과 RO6가 패러럴 되죠. 이게 V인입니다. 그러면 볼테지 게인이라는 놈은 V out divided by V in이니까 이게 볼테지 게인이 되죠. 이게 DC의 볼테지 게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테지 돼요. 자, 그러면 이 회로에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대략 폴 제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폴 제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폴은 각 신호가 지나갈 때 노드에서의 노드와 그라운드 간의 이퀴블런트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노드와 그라운드 간의 스몰 시그널 리지스턴스, 그 두 개의 프로덕이 그 노드에서 RC 타임 컨스턴트입니다. 그 RC 타임 컨스턴트 분의 1이 폴이에요. 그 노드에서. 자, 그러면 보면 1번과 2번에도 폴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얘들은 매칭이 되면 1번, 2번 폴은 같습니다. 그 폴은 어떻게 되나요? 요 2번 노드의 캐패시터를 C2라고, C 패라스틱 2라고 그러고, 거기에 2번 노드에서 그라운드까지 기본 저항인데 대략 어떻게 돼요? 1 GM3죠? 다이오드 커넥트니까. 요게 RC 타임이에요. 이것분의 1이 요 2번 노드에서 폴입니다. 그죠? 자, 5번 노드에서 폴 되죠? 5번 노드의 캐패시턴스 타임스 1 GM6 하면 타임 컨스턴트 되고 그거분의 1이 5번 노드에서 발생하는 폴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앞에 우리가 5 트랜지스터에서 만들어진 OT에서 검토한 것처럼 여기는 이게 미러폴이라고 그러고 미러폴의 2배 되는 곳에 이제 지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캐패시터는 여기 아웃풋 리지스턴스 여기 M8의 아웃풋 리지스턴스 패러렐 M6가 이퀴벌런트 리지스턴스죠. 그게 C하면 이제 이 4번 노드에서 폴이 더미넌트 폴입니다. 즉 가장 낮은 프리퀀시죠. 이 OTA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더미넌트 폴이에요. 우리는 그걸 3dB 포인트라고 3dB 프리퀀시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타임 컨스턴트가 이게죠. 아웃풋 리스턴스 타임 CL이 이 4번 노드에서 그 타임 컨스턴트고 그거분의 1이 이제 그 프리퀀시인데 거기에 헤르츠를 표현하려면 2파이를 나눠줘야죠. 그래서 얘는 단위가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프리퀀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AV DC 게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FP입니다. 그러면 요 DC 게인과 3D 포인트를 곱한 게 대략 여기에요. 요거를 게인 밴디스 프로덕이라고 합니다. 즉 DC 게인과 요 3D 포인트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자, 얘는 무슨 의미인가요? 자, 우리가 프리퀀시가 쭉 증가하면 어떻게 되면 요 커런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커런트는 이제 스몰 시그널 디퍼런셜 신호에서 커런트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GM 타임스 B에 이게 이펙티브 GM이라고 그랬죠? 그게 인풋이라고 해요. 이게 스몰 시그널이에요. 그 아웃풋 리스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이제 이게 도미넌트 해제예요. 그죠? SCL분의 1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전류 곱하기 리스턴스가 스몰 시그널이죠. 그러면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인풋 대 출력은 어떻게 되면 이펙티브 GM이 GM 1, 2에 B 요게 이펙티브 GM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웃풋 리스턴스 CL이니까 요 크기가 1이란 말이에요. 요 크기의 1인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죠? 게인 밴드 프로덕입니다. 이게 1이면
걔를 넣으면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 브랜드 프로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개인 브랜드 프로덕을 우리가 봤고, 이제 랜덤 핸드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번 노드가 이제 그 하이 프리퀀시 폴이에요. 그 랜덤 핸드폰인데 그 폴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캐패시턴스 타임스 여기 디스턴스는 여기 다이어드 커넥터니까 1 over GM3죠. 캐패시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터는 사실은 M5의 이제 게이트 소스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M3의 게이트 CGS 게이트 소스 캐패시턴스 플러스 요 다이어드 커넥팅 M3의 드레인과 바디 캐패시턴스, M1의 드레인과 바디 캐패시턴스 이렇게 구성되죠?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죠? 네. M5는 M1의 CGS의 B배에 사이즈가 B배 크니까 그죠?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드레인 바디 혹은 드레인 바디 캐패시터는 CGS도 작아요. 그렇지만 얘를 대략 어프로크시메이트 CGS로 훨씬 적지만 이렇게 가정하고 우리가 워스트 케이스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B 요것도 CGS면 토탈 이펙티브 캐패시턴스가 대략 이렇게 되죠. 이게 굉장히 큰 워스트 케이스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이거를 토탈 이펙티브 캐패시턴스를 C의 N1이라고 그러면 요게 저항은 어떻게 돼요? 1 over GM3죠? 그거 하면 요 도미넌트 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략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CN1이 요게 하면 CGS에 대략 어떻게 되나요? 예, 얼마만큼 되냐면 이게 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 타이프가 났네요.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조절해 보면 이게 뭐예요? GM 오브 CGS가 뭡니까? 요게 2파이 하면 트랜지스터 하나에 유닛 트랜지스터가 게이트와 드레인 커런트 게인이 1이 되는 트랜지트 프리퀀시 FT입니다. FT예요. 이걸 FT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이게 FT니까 트랜지스터 하나에 FT니까 대략 보면 요 2번과 1번 노드에 있는 폴은 요 FT에 이렇게 3 플러스 B라고. 이게 그래도 예를 들어 B가 예를 들어서 7이라 17배라 가정하면 FT의 10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란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에 가 있다고요. 그래서 2번 노드와 1번 노드의 캐패시터는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 노드에 있는 미러폴이고 그 미러폴의 2배가 어떻게 돼요? 0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5 노드에서 보면 그때 5 노드의 토탈 캐패시턴스 거기서 저항은 어떻게 돼요? 1 over GM7이죠? 자, 그래서 이게 5 노드에서 4입니다. 그거의 2배가 이 5 노드에서의 0예요. 자, 이 5 노드의 폴과 5 노드에서 그 생기는 0가 대략 2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0는 플러스 폴, 페이시프트고 프리퀀시인가 하면 폴은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죠? 거의 쌤쌤이에요. 2배니까 별로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실제로 토탈 페이즈 마진, 페이시프트의 영향을 별로 안 주어요. 그래서 페이즈 마진에 영향 주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네글리저블해요. 그렇지만 얘가 가까이 있잖아요. 폴 제로 가까이 있으니까 이 폴 제로 가까이 있는 거를 우리는 폴 제로 WC라고 불러요. 얘는 세트링 타임에 이제 그 폴 제로 WC 없는 경우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즉 세트링 타임이 좀 길어져요. 그 이외에는 페이지 마진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